의심과 발견. 강남 부촌 골목길에 고등학생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교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맨 그는 눈앞에 작은 연립주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 며칠 전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서는 아버지. 민수는 처음에는 일찍 출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는 오전 9시 출근이었습니다. 그럼 새벽 5시간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내는 걸까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 보자.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아버지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학교 잘 다녀와. 아버지는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수는 급히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버지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민수는 내내 아버지 생각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그래? 절친한 친구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 애매하게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매일 새벽에 나가시는 걸까? 혹시 다른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온 민수는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차림, 표정, 말투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든 가족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아버지가 일어날 텐데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알람 없이도 새벽 3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복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10분 후 아버지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급히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뒷모습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일찍 나가시는 걸까요? 다음 날 민수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 미리 옷을 입고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면 바로 뒤따라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 민수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뒤돌아볼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15분 정도 걸었을 때 아버지가 큰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곳은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왜 아버지가 새벽에 병원에 오시는 거지? 아버지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가셨고 민수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병원 접수 창구에서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병원에는 응급실 때문인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서류를 받고 복도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안까지 들어가면 들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병원에 오신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수는 준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병원에 가시는 것 같아.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아버지가 아프신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어째? 궁금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민수는 선뜻 아버지께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큰 병에 걸리신 거라면, 그리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숨기고 계신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아버지를 지켜보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았고 가끔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병원 진료 예약증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박철수님 진료 예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양내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양내과는 암 환자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건 아니겠지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시는 거구나.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다음 날 민수는 아버지를 다시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안까지 들어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 민수도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버지는 익숙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아버지가 내리셨고 민수도 한층 뒤에서 내려 계단으로 5층에 올라갔습니다. 5층 복도에서 민수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종양내과 진료실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중년 이상의 어른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철수님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이. 30분 정도 지나자 아버지가 진료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처방전과 뭔가 서류들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지폐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병원에 오시는 것도, 최근에 더 절약하시는 것도, 가끔 힘들어 하시는 것도 모두 암 치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이런 큰 병을 감당하고 계셨다니.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민수는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가족들과 대화하셨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를.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가 부담이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등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큰 돈은 벌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치료가 잘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희생. 어머니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공부에 지장 없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혼자서라도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는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치료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께 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실 때 민수는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병원에 다니시는 것, 그리고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도. 민수의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아버지를 따라가서 봤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데.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그랬다. 특히 내가 수험생인데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들의 걱정을 먼저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거예요. 치료비에 보태세요.
민수의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언제부터 했니? 그래서 요즘 늦게 들어왔구나. 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민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민수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고, 민수는 아버지의 희생을 알게 되어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부자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지만 이제 함께 아버지를 도와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혼자 힘들어하셨을 아버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아버지의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셨고 민수도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버텨나갔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버지의 의지력에 감탄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고 몸이 많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보며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가서 옆에 있어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치료 경과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동기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꼭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아버지의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치 판정을 내려주었고 더 이상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고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신 후 더욱 가족을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민수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아버지 치료비에 보탰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민수는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보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민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민수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환자들을 도와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아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종양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료받으셨던 바로 그 과였습니다. 첫 환자를 맡았을 때 민수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환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지금 민수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암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예전의 자신과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줍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재발 소견이 전혀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가끔 민수의 병원에 놀러 오셔서 아들 자랑을 하시곤 합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가 훌륭한 의사가 된 것을 보며 뿌듯해 하십니다. 민수는 가끔 그때를 회상하며 아버지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민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민수는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민수는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완치될 수 있다고 격려해 줍니다. 특히 어린 환자의 가족들을 만날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자신처럼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픈 것을 보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꼭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어느 날 민수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학생이었는데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학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 나도 내 나이에 아버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어. 작은 정성이라도 아버지께는 큰 힘이 될 거야. 민수의 격려에 그 학생은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학생의 아버지도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민수는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만난 간호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민수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수와 결혼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수도 답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이 제가 지금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수와 아내에게는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버지는 손자를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자에게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아,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야. 아플 때도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디셨거든. 그리고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수는 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7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완치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가족들은 매년 아버지가 완치 판정을 받은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날이 되면 가족 모두가 모여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웃고 울곤 합니다.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낸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이 환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더욱 정성껏 치료해 드립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민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혼자서 포기했을지도 몰라. 너희 가족이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 그날 새벽 4시의 추적이 민수에게는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민수는 새벽에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배웠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과 아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